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5의 출시 행사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29일 다음 달 12일로 행사 초청장을 언론에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9월에 행사를 초대하는 이 초대장 발송은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대했던 대로 아이폰 15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다음 달 12일이나 13일 정도가 출시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 예상 그대로 일단은 나왔고요. 12일에 또 발표를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시 행사는 동부 시각으로 오후 1시 애플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신형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공용인 USB-C 타입의 충전 포트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애플은 아이폰 15뿐 아니라 신형 애플워치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의 고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 개량형도 함께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새 아이폰 출시일자 드디어 정해졌는데요. 이 덕분에 아이폰 관련해서도 또 애플도 2% 정도 주가가 오르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애플 밸류체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더구전자라든지 혹은 BH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오늘 정규장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OECD 회원국의 GDP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습니다. OECD가 발간한 2분기 GDP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0.5% 성장해서 소폭 하락한 수치인데요. OECD 회원국들 주요 7개국의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0.5%로 1분기에 0.4%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G7 내에서도 상황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1분기 0.9% 성장률이었는데 2분기에는 1.5%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성장의 동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민간 소비는 위축이 됐었는데 순수출이 역시나 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분기 0.5% 성장률에서 2분기는 0.6%로 0.1%포인트 높아졌고요. 영국 역시 0.1%에서 0.2%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HMM 인수에 뛰어들었던 독일 최대 컨테이너사 이 하팡로이드가 적격 인수 후보 선정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전은 동원과 하림 그리고 LX그룹의 3파전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독일 선사 하팡로이드가 탈락한 것은 해외 선사의 국적 선사 실사 기회를 부여했을 때 국내 해운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이 매각 측에서 동원과 하림 그리고 LX그룹을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해서 이달 내로 개별 기업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남은 3개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마련하게 될지도 상당한 관심인데요. 일단 21일에 있었던 예비 입찰에서는 5조 원대의 인수가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매각 측은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3개 그룹에 향후 2개월간 실사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실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입찰을 진행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3파전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HMM의 매각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동원그룹이라든지 하림 그리고 LX그룹까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정규장에서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흰우유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오는 10월부터 흰우유 제품인 나 100% 우유 1리터짜리의 출고가를 대형 할인점 기준으로 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이는 원유 가격을 리터당 88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유값 자체는 8%대로 올랐는데 출고가가 3%대 오르는 제한적인 인상을 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원유값 결정 이후에 유업체들과 만나서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메일유업과 남양유업도 다른 유업체들 모두 인상폭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장사들 중심으로 유업체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메일유업과 남양유업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가 중국의 여우더그룹과 임직원 포상행사의 인천 개최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여우더그룹의 임직원 10,000명은 내년 상반기 항공기와 카페리 등을 이용해 6박 7일 일정으로 인천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여우더그룹 임직원 10,000명의 인천 단체 관광이 이뤄지면 중국의 한한령이 본격화된 2027년 이후에 단일 규모 6호로는 최대 인원이 될 전망입니다. 시와 여우더그룹은 내년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가면서 2026년까지 모두 4만 명의 임직원이 인천에서 열리는 포상 관광에 참가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우더그룹은 의료기기 수출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만 명이 재직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대규모로 6호가 또 몰려온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의 호재 모멘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나 롯데 관광개발, 토니모리,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수혜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개별 소식입니다. RF세미가 오는 8월에 신제품을 바탕으로 국내외 LFP 배터리 시장 확대에 나섰는데요. 기존의 납축전지 시장에 고효율과 긴 수명의 LFP 배터리로 저변을 확대하고 LFP 배터리 전문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재석 최고 기술 경영자는 최근에 LFP가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8월부터 신제품에 대한 샘플을 제공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끝나는 시점에서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RF세미는 물적 분할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주주 이익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4개년 동안 이어져 왔던 영업 적자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흑자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RF세미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정규장 흐름까지 이어질지 LFP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